그래, 당신이 사랑했던 백진주는 죽었어. 지금 내 앞에 당신은 아델 그룹을 무너뜨릴 도구일 뿐이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비웃으면서 저 말을 던졌어요. 그것도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흔한 전개가 아닙니다. 클로일이 아니 백진주가 이미 오래전부터 박민준까지도 자신의 체스판 위에 말로 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자, 오늘 이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 붉은 진주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짚어드려야 이번 회차 장면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7년 전 백진주는 친구 최윤아의 배신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죽음의 고비를 넘겼죠. 그날 이후 순수했던 백진주는 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 표정도 바꾸고 웃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오직 하나, 아델그룹과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현재 클로이리는 아델그룹에 공식적으로 입성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컨설턴트로 초대받은 귀한 손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룹 내부의 핵심 정보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델그룹 제1본부장 박민준이 그녀에게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이냐고요? 김명희, 그러니까 단이 언니의 친아들입니다. 7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그 여인의 혈육이에요. 어릴 때는 사생아라는 시선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남자입니다. 늘 외롭고 무거웠던 시간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선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로이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정란, 박태호의 아내이자 아델 갤러리의 관장. 이 여자는 아델 그룹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바닥이나 다름없는 하녀 출신에서 대기업 안주인 자리까지 기어오른 그야말로 욕망의 화신이에요.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치며 차지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앞을 막아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녀가 명희에게 저지른 악행은 단순한 욕망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이, 즉 김단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축입니다.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죽음을 목격한 뒤 언니의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자. 보석 감정사이자 아델 바이오 부문의 사장. 겉으로는 완벽하게 김명희로 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매 순간 언니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복수와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채 이번 회차에서 폭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먼저 폭발하는 건 박민준의 감정입니다. 민준은 클로이의 집에서 복수 계획판을 목격합니다. 아델 그룹의 내부 구조도,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붉은 선들. 그 계획판을 보는 순간 민준은 직감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자신에게 가져온 것은 감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것을. 배신감에 휩쓸린 민준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날 이용한 거냐? 이 말에 클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비웃으며 정면으로 받아쳤죠. 그리고 저 말이 나옵니다. 그래, 당신이 사랑했던 백진주는 죽었어. 지금 내 앞에 당신은 아델 그룹을 무너뜨릴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 이 대사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에요. 클로이가 저 말을 한 시점을 주목하세요. 민준이 가장 상처 입기 쉬운 순간, 배신감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을 골라서 저 말을 던졌습니다. 왜일까요? 진짜로 민준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갑게 부정하거나 침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굳이 백진주는 죽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백진주임을 스스로도 지워버리려는 복수를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기 최면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현준의 등장. 박현준이 나타나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말라고 민준을 막아섭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드라마틱하게 치닫죠. 표면적으로는 클로이를 둘러싼 두 남자의 충돌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복잡한 층위가 있습니다. 박현준은 오정란의 아들이에요. 아델그룹 제2본부장이자
겉으로는 세상 관심사가 자신뿐인 마이웨이 성격의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클로이가 자신의 첫사랑 진주임을 확신한 후 전격 프로포즈를 감행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준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준은 7년 전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랑. 그 사람이 지금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기적이나 다름없었겠죠. 그런데 진짜로 클로이가 진주라면 진주는 왜 현준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요? 복수 계획 안에 현준은 없는 건지 아니면 현준조차 아직 믿을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민준과 현준, 두 형제가 클로이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이 장면의 긴장감은 단순한 삼각관계 드라마가 아닙니다. 복수자와 복수의 대상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맞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 다니의 움직임입니다. 다니는 이미 박태호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백준기 부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임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다니는 그 정보를 즉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정교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해요. 바로 아델 갤러리를 통해 오정란을 압박하는 겁니다. 다니는 박태호에게 요구한 갤러리 관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아델 갤러리는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니에요. 그룹 내 비자금이 흐르는 통로이자 오정란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그 갤러리를 다니가 차지했다는 건 오정란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것과 같습니다. 다니는 갤러리 곳곳에 오정란이 과거 명희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배치합니다. 독을 먹인 사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과 물건들을 전시 공간에 교묘하게 숨겨놓죠. 오정란은 갤러리를 순찰하다가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오정란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간 감춰온 비밀이, 그것도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때의 공포. 오정란은 환각과 공포에 몰아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인상적인 것은 오정란이 갤러리 안에서 마치 미로를 헤매듯 단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관람객들이 예술작품을 즐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혼자만 공포에 질려있는 오정란의 모습. 이게 다니가 설계한 함정의 핵심입니다. 오정란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한 선생의 정보력도 이 장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체의 주인인 한 선생은 정잭의 비밀이 모이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정보들을 조용히 다니에게 건넵니다. 베일에 쌓인 채 다니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 그녀가 어떤 경로로 박태호가 숨겨둔 비밀 장부나 백준기 살해의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는지 그 과정이 이번 회차에서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다니와 오정란이 마침내 단둘이 마주칩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니는 여전히 김명희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정란의 공포는 더욱 불안정하고 다니의 우위는 더욱 공고합니다. 명희씨, 갤러리가 참 잘 운영되고 있더군요. 오정란이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다니는 그 흔들림을 정확히 읽으면서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답합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두 사람이 하는 말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를 주고받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다니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복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니는 적극적으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유나 파트가 가장 스릴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현준의 결혼 발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최유나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아델그룹 팀장이자 진주의 과거 친구였던 유나.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에게 지독한 열등감을 느껴왔고 결국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진주를 배신했으며 진주의 모든 것을 가로쳤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첫사랑 민준도.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애버린 줄 알았던 진주가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준이라는 남자까지 붙잡았어요. 유나의 심리를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유나가 진주에게 가졌던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 옆에서 자신은 항상 진주의 친구로만 정의되어 온 여자입니다. 진주가 웃으면 모두가 진주를 받고 진주가 울면 모두가 진주를 위로했죠. 유나는 그 그늘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유나가 진주를 배신한 건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한 번이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의 발현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진주를 지워버린 뒤에도 유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 내내 불안 속에서 살아왔겠죠. 이번 회차에서 유나는 클로이가 백진주라는 심증을 고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 백진주의 발등에 있던 흉터를 확인하려 합니다. 파티나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클로이의 신발을 벗기거나 다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제임스 리를 통해 그 흉터를 성형수술로 지웠거나 오히려 유나를 역으로 빠뜨릴 가짜 흉터 함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밀한 설계인지 생각해보세요. 클로이는 유나가 흉터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역함정을 팠어요. 만약 가짜 흉터 함정이 작동한다면 유나는 자신이 오히려 클로이에게 정체 탄로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이 구도가 흥미로운 건 클로이가 유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점이에요. 유나가 체스말을 움직이면 클로이는 이미 그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극중 유나의 위치가 아델그룹 팀장이고 박태호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과 조직 내 영향력에서는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나가 박태호에게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알리거나 오정란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반전이라면 단연 박현준의 전격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현준이 클로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준의 목적입니다. 현준이 클로이가 진주임을 확신하게 된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직감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관심사가 자신밖에 없는 마이웨이처럼 보이지만 7년 전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은 남자. 그 죄책감과 그리움이 지금 클로이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준이 프로포즈를 선택한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클로이가 복수 계획을 진행 중인 시점,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가 위기를 맞은 직후에 프로포즈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현준이 정말로 클로이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가 아델그룹의 후계 구도 속에서 클로이라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건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제임스 리 클로이의 조력자가 이 결혼을 만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임스는 클로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 현준과의 결혼을 막으려 합니다. 왜? 결혼이 현실화되면 클로이의 신분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 백진주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클로이는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번 회차의 진짜 핵심입니다. 클로이가 현준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닐 겁니다. 아델그룹의 후계자와의 결혼은 그룹 내부에서 클로이가 갖는 위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지금은 외부 컨설턴트 신분이지만 결혼이 성사되면 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죠.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 클로이는 현준의 진심을 이용해 아델그룹의 심장부에 더 깊이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클로이는 현준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뇌피셜 타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완전한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여러 복선들을 연결해보면 꽤 설득력 있는 그림이 나와요. 클로이, 즉 백진주의 원래 연인은 박민준이었습니다. 7년 전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 진주에게 민준은 전부였겠죠. 그런데 지금 클로이는 민준에게 당신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클로이가 저 말을 한 건 민준을 밀어내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봅니다. 민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준 스스로가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말을 선택한 거예요. 왜 민준이 흔들리면 안 되냐고요? 다니의 복수 계획을 떠올려 보세요. 다니는 아델그룹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민준은 김명희, 즉 다니 언니의 친아들입니다. 박태호가 저지른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인 셈이에요. 만약 클로이가 민준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면 복수의 과정에서 민준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그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준을 자신에게서 멀리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사랑했던 백진주는 죽었어라는 말. 그 말을 하면서 클로이의 손끝이 떨렸는지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는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준에 대해서는요. 현준은 오정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정란은 클로이의 복수 대상 중 한 명이에요. 현준 입장에서는 결혼이 진심이겠지만 클로이 입장에서는 현준과 가까워질수록 오정란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현준의 자유로운 영혼은 욕망과 비밀의 틀에서 서서히 망가져간다고 등장인물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현준은 앞으로 클로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아델그룹과 어머니 오정란이 얽혀있는 욕망의 구도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클로이의 결혼은 복수를 위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클로이 자신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준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오정란 캐릭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정란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악인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오직 욕망 하나로 버텨온 여자예요.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치고 명의를 희생시켜 얻은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저질렀을지. 그런데 중요한 건 오정란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태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아이라도 갖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이 오정란을 단순한 악인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녀도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철저하게 비뚤어졌을 뿐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다니의 갤러리 공략에 오정란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오정란이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이겁니다. 오정란은 반드시 동맹을 찾을 거예요. 혼자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오정란 자신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 동맹의 후보가 누가 될지가 포인트입니다. 최유나. 가능성 있습니다. 유나도 클로이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박태호 몰래 다른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오정란은 아델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왔을 테니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니와 클로이를 동시에 겨냥하는 역공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오정란이 현준에게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알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현준이 클로이가 아버지의 원수와 연결된 인물임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결혼까지 결심한 감정이 배신감으로 뒤집힌다면 현준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민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민준은 지금 클로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날 이용한 거냐는 그의 분노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의 밑바닥에는 그래도 이 여자가 진주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깔려 있을 거예요. 민준은 이미 클로이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복수 계획판을 봤으니 이제 그 복수의 대상이 아델그룹과 관련된 누군가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을 테죠. 여기서 민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민준이 클로이의 복수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김명희가 오정란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박태호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결국 클로이와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민준은 다니의 복수에서 가장 강력한 내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배신감에 사로잡힌 민준이 오히려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폭로하려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렇게 하면 민준 자신도 모르게 복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세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것은 민준이 현준과의 갈등을 통해 어머니 김명희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민준이 클로이를 통해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겁니다. 민준의 등장인물 소개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다니에겐 복수의 이유, 진주에겐 복수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민준은 이 드라마 안에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소비될 운명처럼 보여요. 누구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붉은 진주는 표면적으로 복수국입니다. 악인을 응징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한을 푸는 이야기.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다른 복수국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에요. 다니는 언니 명희의 이름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는 죽었다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순수했던 자아를 지워나가고 있어요. 이 두 여자는 복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마에서 악인들은 하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정란은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였고 최유나는 그늘에서 평생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내면의 욕망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에서 출발했어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자와 복수 대상 모두가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이야기를 훨씬 무겁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관계 변화 측면에서도 이번 회차는 중요합니다. 민준과 클로이의 관계는 이번 회차에서 결정적으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깊이 연결시키는 역설적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충돌의 본질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와 오정란의 관계는 이제 전면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니가 오정란을 압박하는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오정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다니가 위기를 맞는 장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태우. 이 남자가 아직까지 너무 조용합니다. 아델그룹의 회장이자 가장 냉혹한 야심가. 지금은 다니와 클로이의 공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눈치채고 반격을 시작할 때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이 될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놓쳤을 수 있는 디테일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윤정, 다니의 친구이자 비서. 이 캐릭터가 복수의 여정 중 제임스 리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스러움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의 일까 사랑일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야기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복수극 속에서 유일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조합이에요. 정우진, 윤정의 남동생이자 다니의 첫사랑이라고 소개된 인물.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남자입니다. 민준에게는 듬직한 형이 되어주면서도 제임스를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캐릭터가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니에게 어떤 안식처가 되어줄지 아니면 다니의 복수 계획의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 확인된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은 클로이의 복수 계획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에게 당신은 처음부터 날 이용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클로이는 그 배신감을 역이용해 백진주는 죽었고 당신은 도구일 뿐이라고 선언했어요. 다니는 아델 갤러리를 장악하고 오정란을 심리적으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생의 정보력을 통해 박태호가 숨겨둔 비밀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있고요. 최윤아는 클로이의 발등 흉터를 확인하려 했지만 클로이는 이미 역함정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주는 클로이에게 전격 프로포즈를 했고 클로이는 이를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차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박민준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클로이의 복수 계획판을 봤습니다. 그 안에 아델그룹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었겠죠. 만약 민준이 그 단서들을 추적하다가 자신의 어머니 김명희와 관련된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정란의 반격. 아들 현준의 프로포즈 소식을 들은 오정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느리 자리에 클로이가 들어온다는 건 오정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캐낼 수 있는 위치에 클로이가 놓이게 되는 거니까요. 과연 오정란은 이 결혼을 막으려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클로이를 끌어들여 통제하려 할까요? 그리고 가장 긴박한 질문 하나. 최윤아는 가짜 흉터 함정에 걸릴까요? 아니면 그 함정을 비켜가면서 클로이의 정체를 아델그룹에 먼저 폭로하는 카드를 꺼낼까요? 붉은 진주, 정말이지 단 한 회도 편하게 볼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복수자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악인들은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그 사이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음 회차, 과연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박태호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클로이와 다니가 더 깊이 덫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리뷰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살아남으세요.